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조코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또다시 믿음이 가게 하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일 반둥에서 열린 청년기업인협회 힘미의 연간회의에 참석한 조코이 대통령은 최근 단행한 연료보조금 축소 정책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인기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통령은 연료보조금 축소는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내 계산이 맞다면 이러한 축소 정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댐, 공항, 철도 같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연료비 인상으로 인하여 나의 인기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지만 나는 인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코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과거 및 최근의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묵직한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환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융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시장은 미 달러와 약세의 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당 원화 및 루피아화 환율이 다소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도 주요 관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월 15일 미 달러당 12,555루피아로 전주 대비 119루피아 하락 마감하며 0.94%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78.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7.1원 하락, 즉 1.56%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15일 8.6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4원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월 15일 7.73%로 전주 대비 0.26%포인트 하락 마감하며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1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7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11월 중순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25bp 인상했던 것을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15일 5,189포인트로 전주 대비 23포인트 하락 마감하였고 일평균 거래량은 6.4조 루피아 이상의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14일 크게 반등하였는데 하루 만인 15일에는 하락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일 대비 2.23달러 하락한 배럴당 46.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1.02달러 하락한 배럴당 47.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하락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이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이러한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외국계 IB들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0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3일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에게 향후 수년간 동남아시아 시장 중 어디에 진출하려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를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세계적인 로펌 베이커 앤 맥켄지와 말레이시아의 CIMB 그룹의 지원 아래 실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코이 대통령이 연료보조금 제도를 재정비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부양시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커 앤 맥켄지의 소속 변호사인 모하맛 파크리는 지난해 조코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들은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혁으로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업을 확장할 적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베카PM의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에 대한 약속도 이들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크리 변호사는 조코이 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아직 수출입 완화, 노동법 완화와 같은 개선도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제조업체들은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 공장 54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수는 79개에서 133개로 68%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빼떼 자카르타 모노레일 JM과 체결한 모노레일 건설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그동안 JM과 노선 결정 등 건설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M이 건설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JM과 협력을 종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노레일 건설 프로젝트는 수띠오소 시장 재임 기간인 2004년에 시작된 이후 얼마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가 2013년 10월에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정부와 JM 간 이견으로 사업 재개 후에도 건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마침내는 이러한 파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JM은 자카르타 모노레일 첫 노선인 그린라인을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본부에서 사뜨리아 만달라 박물관까지 총 정류소 16개소와 총 연장 14.3km의 구간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부 자카르타 따나아방역의 경우 기존 도로 위에 건설되어 교통 정체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남부 자카르타 수띠아부디역은 집수지에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집수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허가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주지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JM과의 현 사업 중단에 따라서 자카르타 주정부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모노레일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JM도 다른 업체들처럼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지만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존 노선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만간 인도네시아어 능력 시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들의 인도네시아어 능력 향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져 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어 능력 시험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2월 중 마무리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하닙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외국 인력 활용에 관한 규정을 2월 달까지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능력시험, 토이풀의 제도화를 위해 인력부 인력교육국은 인도네시아 대학교인 우이의 언어개발연구소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어에 능숙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령에는 외국 인력 자격 요건에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시험의 형식이나 구사 능력 수준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회사 정관상의 등기이사와 감사 등은 외국 인력 자격 요건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달 초에 이미 내린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더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11월에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6,500루피아에서 8,500루피아로 인상했고 올해 1월 1일에는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7,600루피아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11월 인상 이전 가격인 리터당 6,500루피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리터당 6,400에서 6,500루피아 수준으로의 휘발유 가격 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 예산은 건전한 상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러한 유가 인하가 교통비와 식료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이 12월 8.4%에서 올해 말에는 5%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식품을 매점 매석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투자조정청
뱁과 뺨이 전국 15개 주요 주에서 원스톱 허가 제도를 시범 운행한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프랭키 시바라니 뱁과 뺨 청장은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반뜬, 북부 스마트라 등 지역에서 15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며 전력, 산업, 농업 등 분야의 135종의 허가가 원스톱 허가제도 시범 운영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16개 정부 부처와 경찰청이 허가권 135종의 이전에 동의하였고, 또한 식품의약품감독청, 뱁배 OM, 국가표준국, 배SN은 컨설팅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기관들의 협력과 동의로 앞으로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카르타 전역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며 프랭키 청장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114위였던 인도네시아는 인허가 수속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계속되는 투자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새 허가 제도로 빠르고 간편하며 투명하고 통합적인 인허가 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총생산 GDP에서 30%를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을 더욱 늘려서 2019년까지 총 73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최근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BMI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서 2018년에는 6.5%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의 안정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2015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인 AEC 출범으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내수 소비가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 부동산은 자바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젊은 중산층의 확대, 그리고 이케아 등과 같은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과열된 경쟁으로 유통의 중심이었던 자카르타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매장들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사무실 수요 성장이 정체기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따른 투자의 동반 상승으로 인하여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2013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과 소비 증가로 인하여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회복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쇼핑몰, 물류시설들이 집중된 자카르타 지역엔 2018년 말까지 18개의 신규 사무실 프로젝트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잘 형성된 서부자바의 주도인 반둥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오피스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발리는 관광산업이 발리주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텔, 상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트라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벽지와 타일 등 관련 인테리어 제품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듯합니다. 날씨도 그렇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때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맑을 수만은 없고 또한 언제까지 흐리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론 인생에 힘든 날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듯이 인생도 안락만 있게 되면 무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마치 대자연이 속성 코스로 가르침을 주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